네, 여러분 먼저 공지할게요. 제가 와조스키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오시면 이제 제가 하는 공지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 킬 때 채널에 알림으로 제가 주소를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시황 글도 이제 채널을 통해서 좀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뉴스가 있으면 제가 그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운영하는 와조 인사이트에서 제가 컬럼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론이 가득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분석 글을 이제 제가 글로써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번에 부동산 붕괴 시나리오라고 해서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읽으시면 좀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견해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까 오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토대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숙제를 해오셔서 이번 주에 또 그 숙제를 토대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장담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주식 개념을 배우실 수 있게 되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무조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지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거의 무덤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섹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이오 섹터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신약을 개발하는 섹터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오래 봤지만 확실히 금리가 오르고 나서부터 종목들이 다 나락에 간 건 맞아요. 어떤 종목은 고점에서 90%, 어떤 종목 80%. 지금 뭐 코인 시장을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더 심한 것도 맞아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런 진원생명과학, 보통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기술적인 반등 또는 중간에 어떤 호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떨어지는 시점이 1년, 2년, 3년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3년 동안 이 회사에 호재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밀어냈다는 거죠. 거의 시간이 삭제된 거죠. 이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여기에만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4%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금리 인상 영향 때문에 기업들의 재무 건정성이 좀 안 좋아진 것도 맞긴 맞아요. 지금 보시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매출폭은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엄청나게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죠. 자,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역시도 연간 매출이 제자리, 그리고 영업이익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정도 떨어진 상황. 자, 엔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90% 떨어졌나요? 93% 이렇게 하락을 했었네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폭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결실을 맺어야만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면 회사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폭이 커지니까 또 쉽사리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회사도 보시면 이제 버티다 못해서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아져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회사가 계속 경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치닫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자주 보지 못한 장면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200억대예요. 아무리 한국 주식시장이 좀 약세라고 해도 200억 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로 200억, 300억, 400억 정말 시가총액이 낮은 수준의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200억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의 또는 조 단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다르게 말하면 임상 하나만 믿고 가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안 좋다. 그런데 또 예전과 다른 양상은 뭐냐면,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함께 공동 연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한 지 꽤 됐고, 이제는 결과가 서서히 나오는 시점이 도달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어제 영상도 올렸었죠. 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호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는 회사도 많지만 이 수많은 회사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를 만한 회사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와줘야 회복을 할 수 있고 또 탈출을 할 수 있어서 좀 회복세가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왜냐면 많이 물린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먼저 회사의 재정 상황을 보면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가총액이 과거에서부터 엄청나게 쪼그라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조 단위를 찍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2,600억, 이렇게 떨어져도 아직도 2,000억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10만원 이상 주당 가격을 자랑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중간에 반등이 전혀 없었고 중간에 호재도 사실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제넥신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아까 봤던 모든 종목들이, 모든 섹터가 금리 인상 이후로 다 이렇게 주가가 힘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영업이익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또 매출과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넥신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뭐 있었던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궁 경부암 치료제 임상 이상을 논문에 게재했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근데 이게 기사를 보시면 2020년 12월에 꽤 오래전이죠. 4년 전쯤에 중간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서야 논문으로 게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더 그렇겠죠. 또 환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지원자도 있어야겠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환자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유명 글로벌 제약회사와 손을 잡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과가 가시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견디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그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유한양행이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왜 상승을 했겠어요? 당연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좋은 롤 모델이 돼서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임상 3상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그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유한양행을 찾을 가능성이 이제 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죽어가는 무덤에 있는 이 종목들이 부활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무쪼록 제가 오늘 언급한 종목 중에 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디 탈출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국장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겠죠. 왜냐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투자할 때, 이제 연구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줄이 막히니까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또 인건비도 올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뀔 것도 분명합니다. AI를 통해서 후보 물질들을 개발할 수 있고 빠르게 연구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말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